속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단이라고 하는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일단 따뜻하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와 관절이 아프고 넘어져서 근골이 상한 증상과 태동불안, 그리고 하열, 양위와 유정, 유뇨, 요술산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적골목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골목 같은 경우도 이제 뼈가 이제 부러져서 할 때 그걸 치료하는, 뼈를 붙이는 형태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적골목이라고 하는데, 속단 같은 게 적골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져서 근골이 상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이롭게 하는 그런 식물로 잘 알려져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단을 천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적골초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꽃들이 층층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뼈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도 마디뿌리 형태를 지니고 있고, 이 꽃 같은 경우도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또 역시 사람의 인체의 모습과 그 관절의 구조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속단의 기본적인 약산 효능들을 보시겠는데요. 속단은 성질이 따뜻하고, 간장과 신장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고, 풍수병으로 인해서 관절이 아프고 넘어져서 다친 근골이 상한 증상에 적합하다. 충인맥의 실조로 인해서 유산기가 있거나 그 하해라는 사람에도 효과가 있고, 양위 증상이나 유정 증상, 유뇨 증상, 하열 증상, 태동불안, 그 다음에 요술산통에 효과가 있다. 이 모든 장소에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놓쳐버리고 빠져나가버리고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단속하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양위라든지 유정이나 유뇨 증상이나 하열 증상이나 태동불안, 요술전 이 부분들이 다 기운을 잡지 못하고 내려버리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간과 신장이 다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의 기운과 신장의 양기를 북돋워주는 보관신과 혈맥을 통하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근골을 이제 잡아주고 혈을 잡아주는 출혈을 멈추게 하고 태를 안전하게 하면서 접골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다. 계혈등과 우술, 콩화, 검정콩을 같이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위장의 지체와 완복 통증에 효과가 있겠고요. 두충이나 토사자, 산약, 악교와 같이 쓰게 되면 습관성 유산의 효과를 발휘하겠습니다. 어차피 두충이나 토사자나 이 산약 같은 경우들도 보호간신하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리고 토사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적골목과 같이 적골목이나 적골초나 적골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토사자 같은. 그래서 특히 허리에 허리가 뭐 다쳤다든지 그 전설에 의하면 허리가 부러진 것도 붙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이, 혈뼈를 붙일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인데 토사자라고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충, 토사자, 산약, 그리고 이렇게 속단과 함께 같이 쓰게 되어지면 보관신 근골 하면서 접골까지 지혈하는 습관성 신장과 간을 보호하는데 지대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습열로 인한 유홍이나 그리고 장풍, 나력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약선에 보면 이제 이 속단, 두충, 돼지꼬리탕이 이제 있겠고요. 속단과 두충과 돼지꼬리를 넣어서 끓여서 먹게 되면 요통과 관절통, 양이 유정 등의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단에 관련되어진 그 고조리서들에 그리고 고의학서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초경소에 의하면은 족골음으로 들어가서 출산병을 치료하고 궁골상을 치료한다. 그리고 금창을 치료하고 허리를 조절하여 신장에 아주 중요한 약이다. 신장의 요약이다는 거죠. 그리고 속단은 보호하면서 적골하면서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 결과가 참 재미있어서 그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을에 한 의원이 있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키워서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약초를 팔기도 하였습니다. 의원이 약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웃 마을을 지나다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의원이 죽은 젊은이 집을 가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의원인데 잠깐 진찰을 해볼까요? 의원이 죽은 젊은이의 기색을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끝으로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맥을 짚어보니까 맥이 아주 약하지만 뛰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의원은 통곡하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어떤 관계십니까? 예, 제 자식 놈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갑자기 열이 나서 몹시 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시간쯤 됐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살린단 말입니까? 의원은 호리병에서 환약 2알을 꺼내가지고 의원은 젊은이의 입을 벌려 환약을 넣고는 물을 부어 삼키게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젊은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였고, 의원은 이렇게 이틀 후가 되게 되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숨쉬기를 시작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은 무릎을 꿇고 의원에게 3번 절합니다. 의원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죽은 제 자식을 살린 약이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환원단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고, 환자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는 바람에 의원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약재상을 하면서 욕심 많고 마음 씀씀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재상도 환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약재상은 순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약을 자기 수중에 넣고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약만 있으면 큰 돈을 버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약재상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의원을 초대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술이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시다.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약재상은 의원을 정색하며 말하자 자기가 품었던 생각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만든 환원단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나와 같이 그것을 만들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희 제안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방이기 때문에 돈에 욕심을 내어서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게 약을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시오. 그러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소. 의원은 역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재상은 자기 이익을 이룰 수 없음을 알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변하여서 탁자를 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약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나한테 안 가르쳐주면 네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말 테야. 그러다 의원은 비웃기만 하였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마음대로 하는가? 나의 약은 오로지 병자를 구하는 데 쓸 뿐이네. 이때 약재상이 손뼉을 치자 그의 하인들이 의원을 뒤뜰로 데려다가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이제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의원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 밖으로 내던져졌고, 의원은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산으로 기어 올라가 약초를 캐어 먹으며 한 달가량을 조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하여서 다시 마을로 내려와 약을 팔며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번이야말로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말겠다. 약제상은 의원이 다시 약을 팔며 치료하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놈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하인들은 먼저보다 더 심하게 의원을 때려 승냥이의 밥이 되게 하려고 산골짜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뼈가 부러져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의원은 오직 누운 채로 고통만 참고 있을 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무를 하러 올라갔었던 젊은이가 계곡에 나뒹굴어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계곡으로 내려와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젊은이는 목 놓아 물었지만 의원은 대답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의원을 부축하고는 편히 누울 장소를 찾아 사너리로 갔다. 그리고 그 일대에 많은 들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들풀 중에서 보라색 꽃과 긴 털 같은 그 생긴 잎을 달려있는 것을 생긴 것이 바로 그런 다친 곳을 치료한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고 젊은이는 그 야승치를 뜯어다가 의원에게 다려 먹이게 돼서 2개월이 지나 의원의 부러진 다리는 상처를 아물기 시작하여 드디어 낫게 되었던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으니 자네가 뼈를 치료하는 약초의 효과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약제상의 하인들을 데리고 젊은이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의원을 보자 약제상은 흉악한 얼굴을 하며 하인들에게 의원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의원은 마저 죽고 맙니다. 이 젊은이는 의원의 일을 이어받아서 뼈를 접고라 하는 약초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이 약초의 이름을 속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속단은 부러진 뼈를 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환원단이라고 하는 그 의원이 알고 있었던 그 고대 대대로 내려와셨던 비방에 대한 부분은 애석하게도 전수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 속단은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등허리가 시리고 아플 때, 다리와 무릎이 힘이 없을 때 여자들의 자궁출혈이나 남자들의 정액이 흘러나오는 유정과 줄중이에 사용되어지고 타박상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